오늘 이제 지금 스포츠계가 굉장히 또 시끄럽지 아, 않습니까? 맞아요. 네, 사실 이렇게 힘들 때 스포츠로 사실은 하나가 돼야 되거든. 네. 이 스포츠 때문에 오히려 좀 지금 여기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설적으로 좀 하나가 된 아, 분노로 하나가 되긴 근데 하나가 됐잖아. 기분 좋은 근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하나가 됐을 때 이때 바로 잡아야 돼. 맞아요, 맞아요. 요 지금 에너지가 모아져 있을 때 바로 잡아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 이야기 중요합니다. 먼저 축구 부문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박문성 해설위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매불쇼를 뭐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것 같긴 하는데 이렇게 일찍 불러주신 게 처음이거든요. 축구가 핫하긴 한 것 같네요. 네. 아, 그랬나요? 처음에 이렇게 일부에 문 열 때 있는 건 좀 어색해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을 잠깐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2024년 11월 부터 이야기를 좀 짚을 필요가 있어요. 24년 11월. 2024년 11월 그러니까 계엄 터지기 직전이었지. 네. 그때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가 이 대한축구협회 요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몽규의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가 그때라도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반성커녕 바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아, 우리 중징계 못 받겠다. 이거 중징계 잘못된 거다. 어. 이거 중지해라. 라고 취소 소송. 취소 소송으로 대응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그 취소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월드컵 직전에 나왔잖아.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자,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 그리고 거짓 보고로 보조금 56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 비리 축구인을 기습 사면해서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거 깔끔하게 나와버린 거야. 이러면은 네. 그 축구협회에서 취소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네. 너네 잘못 있네. 이렇게. 너네 봤더니 문제 삼았던 게 다 잘못이다. 아홉 개 항인가 아마 다 인정받았을 겁니다. 맞죠? 네, 네, 아홉 개 맞아요. 항. 네. 네. 그래서 월드컵 앞두고 정몽규가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겁하죠. 네. 근데 이제 정몽규가 이번에 또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귀국을 하는데 네. 선수들, 감독 먼저 다 나가가지고 화살을 다 맞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엄청나게 특혜를 받으면서 나오더라고. 혼자 따로. 따로. 자, 그 장면 잠깐.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은 지금 분노하니까 네. 개껌도 던지고 네,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는데요. 잠깐 네. 보겠습니다. 진짜 둘러싸여서 저렇게 나오네. 조고의를 받으면 일단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못났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축구의 회장이라 불렸던 사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좀 저렇게까지 못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구나. 우리가 큰 어른이라고 하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근데 최소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권한이나 위치만큼의 책임을 지는 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리더가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책임만큼의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을 이제 책임의 어떤 대칭성을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좀 못날 수가 있나? 앞에 감독과 선수들은 다 내보낸 다음에 이제 숨어 있다가 뒤에서 다 없나고 나온 거잖아요. 제가 저기 나가서 이제 막 그 분노를 했던 분들 중에 붉은 악마 의장이 있어요. 조우태 의장이라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홍명 감독하고 선수들 들어올 때 그런 생각했잖아요. 혹시 엿이나 뭐 밀가루나 달걀 같은 게 혹시 날아가지 않을까? 사실 그거는 좀 걱정되는 일이기도 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없었잖아요. 네. 저기에 일부러 갔던 사람들이 뭐 사실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 많았을 거잖아요. 분노하니 그렇죠. 그냥 모인 맞아요. 건데 그렇죠.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 정말 화나했고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나했지만
계란이나 밀가루나 뭐 이런 걸 던지지 맙시다. 아. 왜냐하면 멋있다. 분명히 지금 거기 경찰들도 막 이제 그 질서 유지나든지 문제가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이셨잖아요. 네. 경찰이.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사설 경호원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수들도 이번에 보면 홍명 감독도 조현우 선수를 앞세우고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혹시 뭐 화가 나서 던졌는데 그게 경찰이나 혹은 다른 분들 맞으면 아이고. 그리고 또 그게 우리 선수들 맞으면 그건 아니지 않냐. 혹은 감독이 맞아도 아무리 그 화가 나도 뭔가로 던져서 맞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렇게 고민도 하고 성숙하게 생각을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그랬구나 했어요. 아유.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는 아 그렇게 그 선까지 넘지 말자라는 생각도 하면서 다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 한국 축구의 대장이란 사람 참 오랫동안 10년 넘는 동안 회장과 수장이라 불렸던 사람은 그 시간에 뒤에 숨어 있었어요. 갔어? 그렇죠. 갔어? 갔어? 나 나가도 돼? 그게 걸린 게 기자들 거의 다 나갔고요. 그 모였던 사람도 거의 다 나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짐 챙기거나 기사 송고하려고 몇 명이 남아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우르르 나와서 딱 봤더니 정문기 회장이 사설경원과 경찰이 둘러서 그랬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껌을 던졌다는 게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원래 안 던지기로 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그걸 보고 근데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또 몇십 미터긴 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개껌 포장지 하나들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화가 났어도 누르고 눌렀는데 아유. 회장이라는 사람은 뒤에서 갔어 얼마나 못나요. 아, 얘기 들으니까 진짜 축구 팬들은 진짜 엄청나게 성숙하고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미성숙한 거야. 비행기 편은 같은 비행기 타고 온 건가? 뭐 좀 달랐대요. 아, 그래 조금 네, 그런데 이제 다르긴 했는데. 30분 정도니까 사실 그랬으면 기다려라. 내가 앞에서 뭐 크게 허리 숙여 사과의 어떤 하고 표시를 하고 내가 앞에서 그의 카메라 후레쉬건 아니면 뭐 욕설이건 내가 먼저 맞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원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1년에 1,000억에서 2,000억 원을 좌우할 수 있고 전화 한 통화로 손흥민과 김민재와 이강인을 소집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그만큼의 권한을 행사했으면 문제가 터졌을 땐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지 않는 걸 항상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진짜 못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축구협회장 차기 선출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누가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매년 공적 자금이 200억에서 300억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300억 정도가 들어간다니까 공적 자금이. 그런데 이 정몽규가 축구협회장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 60일 이내에 이제 선출을 해야 되나 봐. 60일이네. 그런데 이제 선출 방식이 이제 문제입니다. 현재는 이제 대의원제를 채택하고 있어가지고 200명 또는 300명이 이걸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의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 구성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규모는 한 100명에서 300명 사이에서 이제 규모가 결정이 되고요. 구성은 시도협회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연맹도 대표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심판 이런 사람들이 간접 선거를 해서 이제 협회장을 뽑는 방식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진종호 의원 알죠? 국민의힘의 네. 진종호 의원이 이 선거인단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를 좀 들어보시고 요걸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폰 착용을 해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어저께 새로 들어온 사실인데요. 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 회장 선출 관련해서 네네네. 불법적으로 선거인단을 구축한다라는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게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자기들 입맛에 맞게 했다라는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자료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축협이 회장 체제로 모든 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상황인 거죠. 오, 영상. 뭐 일단은 아직 영상을 같이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이 뭐예요 이거? 뭐 저도 이제 이 워딩만 듣고 제가 어떻게 추론하기는 어려운데 오. 일단 제보를 받았다는 거고 뭐 영상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 가장 문제되는 거는 불법적으로 선거인단을 구축한 혐의가 있다. 뭐 그런 네, 뭐 그런 이야기를 내용처럼 하는 거죠. 들리죠. 그러니까 이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정몽규 회장 사선 때 선거인단이 한 200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 190 몇 명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당연직으로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각 시도협회 17개 네. 축구협회장들, 그다음에 우리 뭐 각 그 연맹, 뭐 실업축구연맹, 여자축구연맹 이런 데가 있죠. 거기 회장들. 그다음에 이제 K리그의 뭐 대표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한 30%가 돼요. 그럼 나머지 190명 정도의 30%를 제외한 70%는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전체 인원 중에 예, 무작위 추첨을 해서 음. 그 전체 그 아까 했던 190명 정도를 마련하는 건데 불법적으로 선거인단을 구축했다는 이 워딩만 놓고 보면 네. 그 나머지 70%를 무작위로 해서 원래는 뭐 몰라 누가 될지 몰라 이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그 70%마저도 구성했다는 거죠. 그 주장이겠죠. 지금 이 말이 저게 맞다면. 사실이라면 맞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뭐 불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 나머지는 당연직이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저게 맞다면 이제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그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해지네요. 이거 불법 선거. 이게 엄청 부정선거. 심각해져. 범죄지. 예. 범죄죠. 그러니까 범죄예요. 그렇지 않아도 30% 아까 제가 17개 각 시도 협회장들은 그다음에 그 산하 단체에 있는 무슨 연맹 대표들은 대한축구협회라고 하는 큰 지붕 밑에 있는 조직입니다. 실제 구성표를 보면 다 그 산하 기구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 데리고 월드컵 가서 야유성 그렇죠. 예. 관전하고 오잖아요. 우리 축구협회가 우리 K리그 팬들이 불만 진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심판 좀 제대로 해달라고. 네. 이게 판정 너무 못하니까 심판들 자질 향상 이런 데 그렇죠. 투자 좀 해달라고 1년에 그 돈이 한 9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 이렇게 월드컵 관람료가 모시고 훨씬. 가는데 한번 그 이렇게 확 갔다 오는데 한 6억 씁니다. 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그 30%는 이미 관리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비빌 언덕이 70%인데 지금 이 주장대로 하자면 그거마저도 관리한 사람들. 와. 그러면 이거 그냥 100% 우리 사람 만들어 놓고 모양만 구축했다는 거죠.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와. 그러니까 하면 지난번 그렇게 국민적 분노가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결과는 득표율이- 민의와 완전히 반대인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했지. 86%의 찬성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어떤 영상인지는 뭐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 진종호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쪽에 있으셨는데 저렇게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는 얘기겠죠. 그렇죠. 얘기를 들었으니까 했겠죠. 네. 저도 사실은 저 얘기 나오기 전에 여쭤보려고 싶었거든. 그 선수는 어떤 분이 저기에 선거인단이 될까 했는데 그 랜덤이었는데 랜덤이에요. 그거를 정해버린다는 거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등록돼 있는 축구협회 뭐 회원 예. 한 15만 명, 10만 명이 훨씬 더 넘습니다. 사실 그 중에 2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향을 다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그러지만 축구도 되게 좁잖아요. 한 달이 그렇죠. 건너면 서너 배로 그렇죠. 다 엮입니다. 운동이라는 게 더 그렇죠. 네. 너도 공차니, 더 그렇죠. 너 어느 지역이니, 어느 밑에서 있었니 이게 다 있는데 거기서 한 200명 정도면은 그 사실 전화 한 통이면 다 되는 건데 사실 그래서 넓히자는 거예요. 운동장이 너무 좁다. 그렇지.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졌다. 너무 네. 닫혀 있다.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맞아. 해서 이걸 좀 오픈해서 오픈하면 그래 나도 그럼 저 운동장에 가서 나의 어떤 더 잘하기 위한 경쟁, 정책 경쟁, 비전 경쟁을 해서 나도 표를 얻을 수 있어? 이래야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저렇게 닫아놓으니까 그냥 하던 사람들이 관리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계속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를 바꾸자는 거야. 그렇죠. 결론은. 근데 이걸 바꾸려면 대한체육회 그러니까 축구협회 위에 상위 개념 대한체육회 정관을 바꿔야 된대.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 문체부가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정관을 바꾼 다음에요. 직선제를 추진하는 안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네. 직선제 포함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박문성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선거인단 규모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규모를 확 넓히는 것까지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간단치는 않은가 봐요. 제가 오늘 들었던 이야기는 이번 달 중에 대한체육회 전체에서 이 관련한 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좀 정리하는 것으로 아. 되어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축구협회는 그 먼저 선거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도 하고 먼저 아. 돌입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그 사직서를 물러나겠다라는 걸 공표하는 순간 60일 이내 선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공지가 먼저 나가겠죠. 시작이죠. 공표가 나가고 네. 선거 뭐 후보자 뽑습니다 이런 게 나가면 음. 그때의 법으로 그렇죠. 선거가 이미 돌아가게 되는 거죠. 스타트가 돼버리니까 소급해서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은 이 지금 문체부라든지 대한체육회라든지 어떤 한 부분이라도 원 포인트로 좀 개정을 해서라도 이대로 좀 다시 선거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난리 납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아까 했던 것처럼 또 역시 관리돼 네. 있는 그들만의 누군가가 그냥 정몽규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는 거지 사실상은 정몽규가 또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손보려고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한체육회 정관을 바꾸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바꿀 수 수가 있는지. 있는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회장 선거는요 상위인 대한체육회가 일단 크게 결정을 한 걸 따라가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제 따라가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야를 디테일 정도를 논의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차가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 저도 그게 전체 총회인지 이사회까지 그거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그거는 같습니다. 좀 확인을 해봐야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네, 같아요. 네. 이거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도 그대로 가면은 국민들이 이거 큰일 납니다.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좀 두려워 오히려. 아니 그게. 이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요. 그 정권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알지만 제일 좋은 게 간선제예요. 그렇죠. 체육관 그렇잖아요. 선거. 네. 정당에서도 내가 계속 뭘 이게 주도권을 갖고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간선제야. 대의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표를 많이 그러니까 1인 1표제 가지고 뭐 민주당이 시끄럽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야 다. 농협이 맨날 시끄럽잖아요. 그게 간선제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도 직선제로 바꿔라. 맞아요.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최근에. 네. 축협도 똑같은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너무 늦었죠.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이고. 맞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제기됐으면 박문성 의원 국회 나가셨을 때가 벌써 한참 전이에요. 맞아요. 네. 자, 이제 그거는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건 그거고 또 그 축구팀의 그 어떤 문화 그리고 뭔가 언론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좀 길들이기가 들어가는 어떠한 문화 요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서 네. 요거 잠깐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선수 생활하던 옌스 선수. 옌스 선수. 그 조별 리그에서 3차전을 했는데 네.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나오다가 세 번째 그렇죠. 나왔는데 너무 잘했잖아. 남아공 경기.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은 그 예전에 대표팀에 발탁이 되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요게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독일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 인터뷰 내용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스포츠 투데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옌스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선수는 엘리베이터를 가장 나중에 탄다. 식사 후엔 다른 선수들에게 과일을 가져다 줘야 한다. 모두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네. 요런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 예전에. 예전에. 25년인가 아마 이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조별리그 1, 2차전에 옌스를 투입 안 시키니까 난리가 난 거야. 네. 이 잘하는 선수를 뽑아놓고 왜 안 쓰냐고 막 난리가 났어. 네. 근데 딱 그런 상황에서 스포츠 조선이 옌스를 까는 보도를 딱 합니다. 까요? 그 보도 내용 일부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스포츠조선이 이렇게 보도합니다. 옌스는 지난해 9월 국적을 회복해서 A 대표팀에 첫 발탁된 이후 지금까지 A매치 7경기를 치렀다. 사전 캠프에서 치른 친선 경기를 제외하곤 기대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없다. 문화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팀 문화에 쉽게 녹아들지 못한 채 겉도는 느낌이 있었다. 팀 적응, 규율과 관련된 소문도 끊이질 않았다. 수비진은 다른 포지션보다 호흡이 중요하다. 홍명보 감독은 1, 2차전에서 대표팀 붙박이인 서령우, 이태석을 왼쪽 윙백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선발 권한은 감독에게 있다. 한국은 두 경기에서 준비한 플랜대로 흐름을 주도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러네. 이걸 딱 깐 거야. 의도는 뻔히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을 매기는 얘기인 것 같은데. 감독이 한 거다 이거. 이거 좀 맥락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이거 너무 무섭게 봤어요, 이거를.
아 야, 이거 회장이 무서워, 제가 무서워. 회장이 못났다고 했잖아요. 네. 회장이 못나니까 조직도 못나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관역 옮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축구협회나 홍명보 감독에게 굉장히 좀 비난이 쏟아진 시점이었거든요. 날짜 한번 보시죠. 6월 다시 21일. 네, 대회 한참 음. 중간이잖아요. 네. 6월 21일. 홍명 감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옌스 안 써? 네. 왜 옌스 안 네, 써요? 얘기가 예, 나왔었죠. 맞아요. 맞아요. 야 옌스 안 쓰는 거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기사가 나온 거죠. 이거 그래서- 맥락이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저는 이게 그때 막 쏟아질 때 홍명보 감독이나 축구협회가 문제가 아니라 옌스 자체가 문제인 거야 라는 기사가 나온 건데 저기 기사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와. 네. 다른 문구는 보지 마시고 음. 저기 보면 문화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팀 문화에 쉽게 녹아들지 못한 채 겉도랐다가 아니라 겉도는 느낌이 있었다. 팀 적응 규율과 관련된 소문도 끊이질 않았다. 네.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예. 기자가. 여기 저 이쪽 스포츠 쪽에 있는 분들 특히 월드컵 대표팀이 월드컵 그 안에 들어가서 월드컵 치를 때 있죠. 팀에서 무슨 얘기든지 모릅니다. 아. 제가 이번 월드컵 빼고 최근에 5번의 월드컵을 모두 현장 갔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훈련하는 거 거의 다 가봤고 안에서 뭐가 있다는 걸 아예 접근이 안 돼요. 새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 누군가 설명해 준 거예요. 야, 연습 중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기사를 저렇게 쓴 겁니다. 기자가 실제로 보세요. 느낌이 있었다. 와. 그런 소문이 있다. 그런 얘기를 누군가 흘려주니 쓴 겁니다. 갑자기 그것도 생각나네. 이강인 탁구. 이강인 탁구. 제가 여기다 좀 써놨어요. 아 탁구. 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서 이거 정말 못나오고 비겁한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클린스만 전 진짜 지금도 클린스만이 그렇게 미워요. 왜 그러냐면 한국 축구를 이렇게 흔들어 놓은 아주 나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선수들이 당연히 뭐 싸우거나 다투면 안 되죠. 그건 뭐 네. 누가 얘기하도록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종종종 선수들이 그 유럽도 그렇고 훈련하다가 내부적으로 싸우는 경우들이 그건 막 영상도 많아요. 네. 같은 팀끼리 막 훈련하다가 태클 확 들어오면 확 올라와서 순간적으로 막 싸우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럼 그렇게 싸우면 감독이 불러서 너네 왜 싸우냐라고 단단히 혼도 내고 더 심하면은 야 페널티 뭐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다음번에 출전 경기를 내부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둘한테 단단히 이른 다음에 그걸 같이 훈련을 했던 사람들 있죠. 팀 그 장면을 봤던 모든 팀 종류들 다 부릅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둘이 싸우는 거 봤지 네. 예 봤습니다. 싸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내가 이 둘이 싸웠기 때문에 우리 팀 분위기나 팀워크를 깰 수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줬어. 근데 내가 너희들 왜 부른 줄 알아? 근데 만약에 이 둘이 싸운 게 내일 아침에 외부로 알려지는 순간 너희들 모든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주겠어. 이 문제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잘못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운동하다 보면 욱해서 싸울 수 있는 거니 네.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 이거는 우리의 문제고 우리 에너지로 나중에 내가 바꿀 것이야. 이런 거일수록 우리가 팀이 하나가 돼. 이원 팀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만 어떻게 했죠? 쪼르르르 나가서 기자들 불러서 둘이 싸웠대요. 와. 그래서 사실 아시안컵 잘못된 거 제 탓이 아니에요. 둘이 싸워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랬더니 축구협회가 바로 즉각적으로 그 새벽에 이른 시간에 맞아요라고 또 확인돼요. 맞아. 진짜 못 그래서 났다, 제가 지금 두고두고 클린스만이 믿고 싫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 갈등 그거에 따른 어떤 두 선수의 막 이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막 그거 갖고 막 이런 못 일로 가 있습니다. 났어. 선수들한테 다 던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저는 이 옌스의 기사를 보면서 그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걸 누가 이렇게 흘려주면 안 돼요. 몰라요. 이거 그럼 기자들이 그 안에 라커룸에 들어갔다고요? 그 분위기와 규율과 뭘 적응하는 걸 봤다고요? 이거 몰라요. 그리고 훈련하는 거 월드컵은요. 처음에 웜업하는 15분만 공개합니다. 철저하게 피파 월드컵은. 이거 누가 흘려준 얘기인데 이렇게 흘리면 안 돼요. 치사하네, 진짜. 치사한 거예요. 최악이네. 관역을 옌스한테 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관역 옮기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도 보면 기사들 중에 아이고 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사실. 이런 흘러나오는 옌스 말고도 이런 비슷한 류의 기사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이거 다른 문제야. 이거는 협회 무슨 본질적인 개혁 이런 거하고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선수들이 망쳐놓은 거야. 이런 류의 어떤 그걸 옮겨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진짜 옌스가 스포츠투데이랑 인터뷰했을 때 이 했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저는 어이가 없는 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그렇죠. 이거 못하게 똑같은 하려고. 얘기하면서 못하게 자기가 했잖아요. 이거를 좀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언론들이 히딩크 리더십을 해가지고 엄청 칭송을 했거든요. 맞아요. 한참 뒤에 지금 똑같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도 히딩크 리더십 아주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공하고 그쵸. 그 인터뷰하는데 홍명보도 뛰었었고 아. 이천수 있는데 네. 그 얘기 진행자인가 그 히딩크 리더십 하면서 이제 뭐 선후배가 간에 그 딱딱한 규율도 없어지고 네네네. 참 좋았다 이렇게 하니까 홍명보가 거기다 바로 반기를 들어버려. 그래요? 히딩크가 그런 거 한 거 아니다. 원래 그런 거 없었다. 아, 그렇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어. 그러니까 이천수가 이천수는 그냥 막 나가잖아. 네. 나는 얼굴도 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요. 홍명보한테 나 완전 눌려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맞죠 그때? 그 영상 지금 바이럴 많이 되고 있죠. 그것도 당시에도 유명했어요. 그때 아마 정확한 워딩은 제 기억이 맞다면 원래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이거 다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홍명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히딩크가 와가지고 바꾼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홍명보 진짜 별로야. 홍명보 별로야, 솔직히. 그때 히딩크가 선수들끼리 이제 경기 중이나 이럴 때는 이름 부르기 이름 하고. 부르고 그렇죠. 그냥. 네. 그다음에 이제 밥도 막 밥도. 그 뭐 학벌 나이대로 먹고 끼리끼리 먹으니까 야 섞어 먹어 이런 거고 저 선배님 저 패스 갑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명분 패스 이렇게 하라 왜 자꾸 말을 길게 하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그게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 리더십이라고. 아니 해가지고. 이천수 선수가 당시에 제일 어린데 일부러 주장 홍명보 선수한테 보내가지고 너 반말해라라고 감독이 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거 다 뻥이라는 거야 그러면? 홍명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천수가 뭔 소리냐. 나는 히딩크 오기 전에는 얼굴도 그렇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홍명보가 얼굴이 썩어다. 야, 근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최욱 씨도 약간 거장인 게 풋살 할 때는 반말해도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거장이야. 제가 계속 일부러 맞아. 그 맛에 풋살 나가거든요. 아. 그만둬라. 최욱 막 이러면서. 계속 하더라고.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 축구 일단 가장 첫 번째 단추가 협회장 선거. 맞아요. 제도를 바꾸는 거. 네, 그거 저희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으로 예,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 국민적 공분 그 공분이 에너지가 돼서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축구가 안 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 네, 그래서 예.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과 혁신이 될 텐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술 지팡이를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들. 단 한 번에 이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착각들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얘기다.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현대가라고 하는 하나의 가문이 사실은 쭉 끌고 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네. 그래 와서 이 폐단들이 다 누적돼 왔는데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해서 새로운 감독이 온다고 해서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꾼다? 내년 초에 있는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축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 세상에 마술 지팡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한순간에 바꾸는. 제가 그래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힘들어왔고 이게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과정과 결과는 비단 1, 2년 만에 홍명보 감독만의 문제가 아니고 누적돼 왔던 거의 결과물인 것처럼 맞아요. 우리는 이거를 다시 뒤엎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죽음의 기곡 데스밸리를 건널 인내와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묵묵하게 지지하고 변화에 대해서 혁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박수 쳐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내와 용기 내가 이 죽음의 계곡을 넘기면 우리도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다시 어떤 비전을 만들 수 있어. 다시 좋은 사람 체제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만 네. 좀 기다려 주시면서 박수 쳐 주시면 아마 여기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옳은 방향으로 잘 바꾸지 않을까 시간 생각합니다. 없지만 가시기 전에 꼭 보태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사실은 박문성 의원이 지금 박문성 지금 출마 선언한 건데 왜 끊어? 아니요. 왜 끊어? 아 미안합니다. 대신 내가 출마 선언 해드릴게요. 박문성 의원 출마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런 결과, 이런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지적하고 경고음을 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박문성 의원을 걱정하고 말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너만 다친다. 왜 그러냐. 그런데 결국 그 걱정했던 사태가 그대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거는 됐죠. 박문성 의원이 저는 박문성 의원 포함한 많은 분들이
축구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축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간절한 얘기를 했던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걸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물을 봤으니까 맞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 여러 상황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 꼭 좀 정확한 얘기입니다. 같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떠들지 않는다. 음. 이걸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다 박살나니까 지금 세상에서 네. 제일 쉬운 게 뭐냐? 홍명보 까는 게 제일 그렇죠. 쉬워요. 지금은. 네, 네. 지금은 너나 나나 다 까. 아이고 지금은 박문성 의원을 제가 갔다 와서 저 유튜브 보니까 한 10군데 나갔더만 월드컵 분석하느라 네.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일주일 바빠요 전까지만. 지금. 네. 우와. 지금은 다 깐다고. 네, 지금은 제일 쉽지 까는 게. 그 전에는 박문성이 이거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호루라기 불 때마다 네. 축구인으로서 유명인들 있잖아요. 힘 네, 있는 사람들, 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야 음. 일단 지금은 응원할 때야 임마. 맞아, 예. 지금 북을 쳐줄 때야. 너는 왜 호루라기를 불어? 이렇게 화를 냈었어. 그렇죠. 실제입니다. 월드컵 코앞에 두고 뭐 하는 어. 짓이야. 어. 근데 지금은 다 같이 호루라기 이미 끝났거든. 호루라기 다 하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사실. 난 이런 게 문제라고 봐요. 맞아요. 이런 8월 게. 16일 날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 사람 너무 많아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뭐 맞잖아. 백묘나 흑묘나 뭐 쥐만 잡으면 되죠. 아 맞잖아. 잡읍시다. 네. 네. 근데 이 와중에도 어떤 그 선수 출신은 홍명보한테 존칭 안 썼다고 어. 괜히 그 눈치 없이 나왔다가 날아가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있어. 아하. 아휴 속 터지더라. 그러니까 아까 뭐 옌스의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근데 사실 문화적인 측면도 있긴 있죠. 우리와 또 있으니까 그러긴 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는 요즘 우리가 되게 해외에서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라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큰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나이 문화 같은 게 없잖아요. 네. 강하지가 않잖아요. 서열 문화도 강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제 많은 월드컵 우리도 지켜보지만은 그 나라에서 그냥 우리 좀 똑같이 이렇게 아니라 다민족의 국가대표팀이 형성되는 게 인종이나 다민족이 다문화가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 대표팀도 좀 생각을 할 때 많이 넓히기도 하고 우리의 맞아요. 다름도 네. 인정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야 이런 게 약간 용광로와 같은 대표팀, 용광로와 같은 축구, 용광로와 같은 월드컵이구나. 우리가 다른 문화를 좀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으로도 이 축구를 좀 이해해보면 어떨까. 네. 그렇게 가고 있으니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자연스럽게 야구로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다 베렸어. 눈치 없이 얘기한 사람이 그 야구 선수 출신이군요. 네. 야구로 싹 연결 지으려고 했는데, 아 진짜 너무 속 터지네. 자,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